자, 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우리 경희 피레토 한의원은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했다는 점 꼭 이해를 해주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아토피의 정의 원인, 특징적인 증상, 발생 기전, 궁금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 그럼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치료 시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지어서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이제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토피는 왜 생겼다?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네 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피부온도 올라가고 모공 다치고 땀 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하려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죠. 우리가 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너무 간단하죠. 그냥 가려움증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 또 염증 있으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딱 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러한 약들은 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이죠. 그럼 세포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하면 피부 온도가 그대로 내려가요. 피부 온도는 눈에 보이는 온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죠. 아, 약을 먹고 잘 진정이 되고 있구나. 치료는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약이 떨어지고 약을 먹지 않는 순간 다시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올라옵니다. 이 스테로이드 반동현상이라고 그러죠. 심부온도는 올라오는 게 좋은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피부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피부는 더 발적이 되고 가려움증이 되고 따가운 막 증상들이 또 심해진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치료가 아니죠. 그냥 증상 완화만 해주는 거죠. 이런 치료는 제 입장에서는 뭐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제가 환자라고 해도 그런 치료는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는 뭐라고요? 자,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류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 있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임파구, 형질세포 이런 것들이 활동이 왕성한 거지. 그러면은 뭐 항원 항체 반응에 있어서도 면역력도 뛰어나고 자, 뭐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심부온도가 내려가야 당연히 피부온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피부온도가 내려가야 염증이 치료되죠. 안 그래요? 우리는 염증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부온도를 올린다라는 개념은 피부온도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무조건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염증과 통증이 치료되고 발적 발진, 그 다음에 뭐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은 약해지고 응력은 약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일체의 돌출성의 증상들, 구진, 수포, 농포, 결절, 극세포증, 헤메라 현상, 각각화증 이런 것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뭐 양방약뿐만 아니라 한약도 마찬가지라고요. 한약도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긴 되지만 강제적으로 이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안 돼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그럼 찬 공기도 제가 피하라 한단 말이죠. 찬 공기는 뭐 한방입니까? 양방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의사라서 한약은 되고 양방약은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닫혀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강제로 열면 안 돼요. 강제로 사우나 가고 찜질방 가고 하면 모공이 열릴 때는 조금 가려움증이 진정돼요. 하지만 자꾸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는 예민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럼 염증이 자꾸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해도 안 되고 뭐 레이저 치료해도 안 되고 모공은 열긴 열어줘야 되겠는데 모공이 열릴 때 이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 열이 안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이 쏠렸던 부위에서 열이 안 쏠릴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모공이 열려서 가려움증이 치료되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든 염증성 증상들이 치료가 되면 아토피는
그러면 싹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본도 올리고 피본도 내리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제 치료 방법에는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한방에 이제 약물요법은 신부원들을 쫙 끌어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피부원들을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이제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발안해표 지제와 같은 약제를 이제 딱 처방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피레토 탕과 피레토 환이 있고요. 식이요법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영양학적 관점으로 선택의 어떤 기준을 삼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열이 잘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저는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다른 치료 의료기관과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이죠. 어떤 생활, 습생을 잘 해줘야 신부온도가 안 내려가고 피부온도는 안 올라가고 모공은 안 다치는지,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치료기간도 짧아지는 거고. 그리고 운동은 열심히 해줘야죠. 막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데 문제는 운동을 할 때 막 가름증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무시하고 하세요. 무시하고. 아셨죠? 자, 이러한 네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또 치료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 여기 잘 보세요. 거칠고 질긴 음식은 피합니다. 왜?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면 분해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되고 산화열 발생이 안 되니까 신부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달고 시고 점성이 높은 음식은 삼가한다. 당연하죠. 너무 끈적끈적한 것은 점성이 높습니다. 점성이 너무 높아지면 혈류 속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신 것은 pH가 낮는 산성식품인데 식초, 매실 액기스, 과일, 신김치, 술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산성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열이 폭발하는 겁니다. 모공은 닫혀져 있는데 몸속에서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발생하면 그것도 가름증이 생기고 또 열 쏠림 현상이 생겨서 피부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 음식 조심해야죠.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 이런 것들은 정말 화학 약품들이라 뭐 법적으로 이제 허용 범위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 과자에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뭐 통조림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먹다 보면 우리가 그 기준치 이상으로 몸에 자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주의하는 거, 이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은 정말 조심해줘야죠. 뭐 우리가 스테로이드나 항사민 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신과적인 약들, 소염 진통 해열제,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약을 먹기 전에 부작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작용 중에 피부에 염증이 유발한다라면 정말 아토피는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찬물, 찬 공기 조심하시고 술, 담배도 특히 치료 기간만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창에 꼭 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우리 또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릴 겁니다. 자,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